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관련해서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단 뭐 공천에서 원칙이 없다는 부분,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은 뭐 대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단수 공천하고 어떤 지역은 컷오프하고 어떤 지역은 또 컷오프하려다 반발하니까 또 경선으로 가고 또 어떤 지역은 뭐 특정인 내정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원칙이고 기준이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비판이고 네. 이 부분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하락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애시당초에 그 중진들 이제 컷오프설이 사전에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애시당초에 저는 중진들을 컷오프 시키고 거기에 이진석 방통위원장을 공천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아, 이진숙 위원장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예,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중진들 배제시키고 그럼 윤호개인 후보를 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의도가 그런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또 비판하니까 저는 조금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주호영 의원을 배제시키고 주호영 의원이 이제 개파로 보면 비박이고 비윤이 되는 거죠. 네네. 거의 유일하게 비박 비윤 의원입니다. 여기를 배제시키고 근데 이제 거기만 배제시키면 정치적인 의심을 받으니까 이준숙 위원장도 같이 컷오프 시키고 나머지를 이제 경선을 붙이겠다 이건데 네. 그럼 나머지의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실제로 이제 친윤 후보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친박 친윤에서 벗어나지 않는 후보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주호영 의원을 배제를 시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기서 비는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을 시키면 적어도 애시당초에 본인들이 누군가가 그렸던 그림이 100% 완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에 달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호영 컷오프 이진숙 재배치 공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핵심은 주호영 의원을 배제하는 컷오프 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 반발이 세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한 이런저런 제스처를 했지만 아니 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고 했지만 그거는 공천관리의 전권이지 공천의 전권은 아니거든요. 네. 공천의 전권을 주는 지도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관위원장이 막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선거 앞두고서 당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전례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에 당시에 그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네. 김영호 공관위원장 네. 그리고 2016년에 이른바 진박공천의 이한구 공관위원장 그때도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준도 없고 논리가 없어요. 일관돼. 이를테면 누구 컷오프 누구는 단수면 그 누구는 왜 단수고 누구는 왜 컷오프인지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중진 컷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중진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이진숙 씨에게는 공천 주면서 그런 걸 그 말하자면 이제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국회 부의장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에게 무슨 보상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공천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런 공천을 왜 할 수 있느냐? 결국 대구는 따논당상 잡아놓은 물고기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요? 어떤 언론에서 초등학교 반 회의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이제 주호영 의원이랑 의정활동도 같이 쭉 하셨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과연 6선의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이 이 컷오프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나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갈 거냐. 주호영 의원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무소속 출마하던 뭐라든지 간에 제가 볼 적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길은 적어도 윤 어게인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일단 컷오프 이 부분에서 그 전에 이제 배제설 나왔을 적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컷오프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단은 사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일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마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당에 재심 청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좀 결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원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는 부분이 네. 결코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왜냐하면 일단 당선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대구의 여론이 지난주에 갤럽 조사로 본다면 적어도 아주 1% 차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오히려 역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주호영 의원이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네. 그런데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보다 확실하게 높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본인의 정치적인 큰 부담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뭐 이 정도지. 네. 지금 이제 본인의 심정이 지금 본인이 저는 지금 출마다 아니다. 뭐 출마를 일단 탈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직을 버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그 조용한 실패보다는 그 시끄러운 혁신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시끄러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박 의원님은 주호영 의원이 뭐 무소속 출마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분이 이제 정치도 오래 하셨고 대구가 본인의 어쨌든 고향이고 거기서 육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이 컷오프 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대구시장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다른 뭐 대권이라든지 이런 욕망이 있어서 저걸 도전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컷오프를 시킨다면 누구든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했던 거라고 봐요. 근데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 이기면 다행이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미담이 됩니다. 근데 만약 진다. 본인만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같이 진다. 라고 하면 그 이 모든 과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와 문제점들은 다 덮이고 주호영 때문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다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불명예를 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손가락질을 굉장히 받을 텐데. 네. 근데 그런데다가 국회의원직 뭐 그렇게 연연해 하진 않겠지만 2년이 남았잖아요. 이게 이 의원님 어쨌든 몸담고 있는 당인데 국민의힘 공천 그리고 공천 과정 이번에 이게 저도 이제 뭐 30년 이상 정치권을 지켜본 입장인데 참 이번 진행되는 이 국민의힘 공천과 공천 과정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까지. 뭐 많은 분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뭐 좌충우돌한다. 뭐 다양한 표현들을 쓰시는데 저는 일단 한마디로 공천 컨셉이 없다 이렇게 조금 컨셉이 없다. 예, 컨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의 정리고, 요번 공천은 어떤 방향과 그림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간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제시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아마 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나타나는 공천의 결과물들은 그 원칙과 기준에 다 어긋날 거예요. 네. 오히려 변화와 혁신하고 굉장히 먼 공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큰 그림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역별 또 후보별 상황에 따라서 뭐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당사자들도 거기에 승복할 수 있고 네. 국민들도 저것이 변화냐 혁신이냐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원님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원님 공천.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천이죠. 그래서 이제 공천 학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은 저는 이게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어설픈 설계에 의한 누군가의 특정인들이 모여서 특정 그룹이나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그 살생부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는 반드시 배제시키고 누구는 이번엔 꼭 살려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런 의심을 지금 스스로 지금 당 지도부의 행동이나 공관위원장의 언행을 통해서 이 부분에 지금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 아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엔 이게 뭐 그 살생부 존재하는 것 같다, 뭐 원인 공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 그래서 네. 캐캐묵은 지금 친박 비박 이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수공천 받은 광역단체장들 보면 전부 과거의 친박들이에요. 김태흠 또 누굽니까? 저 박완수, 유정보, 그다음에 김진태 전부 친박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안 모여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운데 공천이 더 이 마음을 흐트러뜨려놨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하얀 옷 입을 겁니다, 전부. 이미 뭐 SNS에 그런 아니 주호영 의원 분들이 하얀 옷 많대요. 입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대구에서 공천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경호 의원까지도 하얀 옷 입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 어디 유세 지원 유세 간다 그러면 환영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환영 못 받아요. 그렇게 이제 4분 오열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후유증이 선거 끝나고 나서 사방팔방으로 튈 텐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수습할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과연 지금까지 보여줬습니까?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산 넘어 산격으로 그냥 계속 안 되는 일만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그런 형국이고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책임론 때문에 거의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작더라도 내부를 좀 단단히 뭉쳐가지고 그리고 견제력을 발휘해도 모자랄 그런 판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책임론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나면 민주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죠. 아니어도 압도적 다수인데 그리고 개헌저 지선이 지금 개헌안까지 등장을 했는데 네. 10석밖에 없어요. 그 10명 안 넘어간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를테면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 시도하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저는 못 막는다고 봐요. 근데 이런 정치적 고려랄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공천 주고 그다음에 좀 거슬리는 사람은 공천 배제하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선거 앞둔 상황에서의 일종의 목적 없는 활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